기울어지지 않고 수직인 형태로 바꿔서 상대적으로 비대칭의 요소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인스타하고 유튜브에 투스맨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정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치과 치료 카툰을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소개입니다. 처음에 오신 환자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고민이 있다고. 어디가 불편한지를 좀 물어보셨더니 결혼 날짜가 잡혔는데 앞니가 까매서 그게 고민된다고 오신 환자분입니다. 실제 앞니 치료하러 오실 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많고, 여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웨딩 촬영이나 결혼을 앞두고 오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전까지는 참고 있다가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에 활짝 웃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환자분은 기존에 치료가 안 된 게 아니라 치료를 했고, 그 재료가 이제 보통 저희가 가장 이쁘다고 하는 올세라믹 혹은 지르코니아로 이미 치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변색이 있어서 오신 분입니다. 이게 재치료가 쉽지가 않은 게, 만약에 기존의 크라운이 금속이 들어가서 이 몸이 까맣게 될 수밖에 없는 PFM이나 PFG로 해놨으면 상대적으로 치료할 때 마음이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금속이 있는 보철물을 금속이 없는 보철물로 교체만 해줘도 꽤 많이 좋아진 효과를 보거든요. 그건 좀 상대적으로 쉬운데, 근데 이미 지르코니아라고 했고 그분도 치과에서는 되게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색이 생겼으면 그 원인을 제가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위에 링크 보면 나와 있죠. 이미 지르코니아 크라운 했는데 잇몸 쪽도 좀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색이 있는 분이었는데 잇몸 쪽 색조가 다 돌아오고 훨씬 이뻐진 그런 케이스를 한번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러니까 바깥쪽 재료가 지르코니아라는 건 똑같지만 치아의 내부 색조를 그만큼 개선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치료를 해보려는 사례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오른쪽 가운데 앞니가 지르코니아 크라운이고, 오른쪽 측절치 작은 앞니도 크라운인데 오른쪽 중절치만 좀 색깔이 이상하죠. 약간 녹색으로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어릴 때 충치가 좀 많으셨는지 왼쪽 가운데 앞니는 레진 치료한 게 보입니다. 레진 치료했는데 이게 경계선이 눈에 좀 뜨이고, 그거 말고도 조금 좀 불량한 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지금 플래시를 터트려서 이 정도로 보이는 거지, 플래시 터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더 도드라집니다. 언제 가장 도드라지냐, 이게 말할 때 입술이 살짝 위로 올라갈 때가 가장 도드라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거를 그냥 부르는 말이 있는데 엄블렐라 이펙트, 그냥 우산 효과죠. 정확히는 이게 양산 효과예요. 뭐냐면 양산을 들어가지고 햇빛을 막아주면 그림자가 지는데,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 뭔가 색조가 어두울 때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뜻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웃을 때 입술이 살짝 반쯤 가려져 있으면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저게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재치료를 하게 되면 엑스레이를 찍어 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이유는 이제 뭐 푸드 쪽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경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신경치료를 했는데 거기 기둥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변색을 잡으려면 바깥쪽이 아니라 치아 내부의 변색 때문에 보통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치아 안에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신경 치료로 끝내려고 하는데, 기둥이 들어가 있으면 치아 내부의 변색을 처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을 때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보고, 다행히 이 환자분은 기둥이 없었고, 다만 염증을 보면 이번에 치료하고 싶어하는 오른쪽 가운데 앞니는 뿌리 쪽 염증이 크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 옆에는 작은 앞니 염증이 좀 보입니다. 근데 일단 처음에 치료하고 싶었던 거는 오른쪽 가운데 앞니였어요. 그래서 여기 뭐 기둥이 없으니까 변색은 비교적 쉽게 해결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치료에 들어갑니다. 이제 옵트라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입술을 이렇게 벌려주는 장치인데, 지금도 보면은 잇몸이 좀 부어 있고 변색이 있고, 이 상태에서 레진이 좀 잘 보이는데, 옆에 있는 왼쪽 가운데 앞니 같은 경우에 충치 때문에 레진 치료했는데 레진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잇몸 위쪽으로 약간 턱져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저것만 다듬으면 이제 치아가 너무 모양이 좀 이상하게 바뀌기 때문에 해당 치아의 레진을 모두 뜯어내고 다시 하면 저런 식으로 턱이 지지 않게 좀 더 깔끔한 외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치료의 시작은 철거죠.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뜯고요. 이제 뜯어보면 내부에 변색이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고, 저희가 뜯을 때 이게 무턱대고 뜯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치아가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뜯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씹는 쪽에 두께에서 되게 많이 삭제가 들어간 거 볼 수 있거든요. 제거를 해보면 크라운 두께 꽤 두꺼워요. 이제 크라운 두께 이렇게 두껍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삭제가 좀 많이 됐다는 얘기고, 실제 치아를 봐도 삭제가 좀 많이 이루어져 있죠. 치아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직선으로 된 게 아니라 약간 꽃갈콘, 저희가 보통 테이퍼라고 말을 하는데 경사도가 조금 많이 삭제가 됐고, 이제 그보다는 변색이 되게 심하죠. 저 변색을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저렇게 삭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 치아는 그냥 또 깎기만 하면 치아 사이즈는 재치료할 때마다 작아져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재치료를 할 때는 레진코를 통해서 치아를 회복을 시키고 사이즈를 크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삭제에 들어가야지, 작아져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깎으면 치아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날 가능한 시간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재신경 치료를 최대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재신경 치료하면서 요 치아에 지대치의 색조가 까만 게 없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기존에 했던 코를 제거하고요. 이 환자분 요 치아가 이 상태도 이미 작은데 문제는 저 상태도 환자 본인 치아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꽤 많은 수가 레진 코어입니다. 여기 경계가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은 다 레진이고 저것까지 제거하고 나면 진짜 치아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둥 파이버 포스트를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가 약간 고민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기존의 레진 코어는 제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막 갈아내는 게 아니라 해당 부분이 충치인지 아닌지 살짝 갖다 대기만 하면 툭툭툭 떨어져 나가요. 처음엔 잘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레진 코어 접착이 약해진 걸 수도 있고 처음에 뭐 잘 안 된 걸 수도 있고 레진 코어가 접착이 상대적으로 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진 코어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이제 근관 충전재인 지피콘을 제거하면서 오염을 최대한 제거합니다. 그리고 까만색 중에서 긁었을 때 긁히는 부분, 충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제 제거를 시작하고요. 그냥 기존의 근관 충전재를 제거하면서 재신경 치료하는데 치아의 길이, 그러니까 근관장을 말을 하는데 근관장을 재면서 기존의 근관 충전재를 제거를 합니다. 근관 확대를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나서 지금 거품이 되게 많이 들어간 약품이 보이는데 락스랑 같은 성분인 NaOLCl입니다. 이 약재가 들어가면서 소독도 해주고 세균도 줄이고 염증 정지도 녹여내고 하면서 변색도 좀 많이 줄어들어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이제 환자분이 임시치아를 껴야 되니까 저렇게 치아가 작은 상태에서는 임시치아가 쉽게 들어가는데 유지력이 전혀 없이 덜렁덜렁하게 되고 쉽게 빠집니다. 레진코어를 충분히 올려 레진코어 빌드업을 해줬으면 지대치 형성, 크라운 프랩을 해주고요. 1차 임시차를 이렇게 껴주고 귀가하게 됩니다. 1차 임시차는 원래 치아 삭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디자인했던 것보다 훨씬 안 예쁘게 나옵니다. 다음번 내원 때 보면 레진코어가 되게 많이 개선됐어요. 치아의 변색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실제 임시차 꼈을 때 상태에서도 보면 잇몸 쪽 까만 게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옛날 재신경 치료를 마무리합니다. 신경 치료할 때 썼던 가봉제 캐피톤을 제거를 하고 신경 치료 마무리 근관 충전을 시행을 합니다. 이때 이제 치아 색조는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교치한 레진코어가 변색이 없는 것도 지금처럼 치아 색조가 밝아지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턱이 진 레진코어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죠? 다음번에 오셨을 때 저 부분을 치료하기로 합니다. 마취를 하고 기존에 있는 레진을 제거하는데 보면 기존의 레진 코어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포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레진 빌드업 할 때 이렇게 기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기포가 안 생기도록 조심해서 레진 치료를 하는데 잘 관찰을 해서 어디까지가 레진이고 어디까지가 치아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충치가인지 잘 판단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레진으로 치아 인전면 외형을 회복시켜 봅니다. 그리고 1차 레진 크라운, 임시 크라운을 다시 껴드립니다. 색조는 충분히 좋아졌고요. 이 상태에서 이미 처음에 환자분이 원했던 색조 개선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위한 2차 임식치아 크라운 디자인을 환자분께 보여줬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두 개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변색이 문제여서 오신 분이니까 하나만 하자고 하셔가지고 하나만 진행했는데 이제 색깔이 돌아온 거 보니까 환자분이 조금 욕심이 생겨서 오른쪽 작은 앞니도 같이 하면 모양이 더 이뻐지냐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이뻐지죠. 하나만 하는 것보다 좀 더 치아를 대칭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게다가 저 치아는 뿌리 쪽에 염증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게 낫고. 근데 분명히 처음에는 하얗게만 되면 되고 배열 모양 이런 거 신경 안 쓰신다고 하셨는데 모양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가장 마음에 안 들던 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결혼 앞두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쁘게 만들어 드리기로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치아가 이렇게 선이 좀 삐뚤어져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제가 카메라를 비뚤게 찍은 게 아니에요. 눈동자 선에 맞춰가지고 찍은 거예요. 근데 치아가 저렇게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앞니의 모양 배열을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1차 임식 치아를 만들어 온 다음에 철거를 합니다. 철거해보니까 옆에 있던 치아보다 변색이 훨씬 더 없어요. 상태가 훨씬 나아 보여요. 다만 뿌리끝 염증은 이쪽이 더 큽니다. 재신경 치료 시작하고요. 이게 꽤 치료가 잘 돼 보이는데 지금처럼 뿌리끝 염증이 생겨 있으면 재신경 치료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약간의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기존에 충전되어 있던 재료를 다 제거하고 길이 잘 재고 뿌리 끝까지 염증이 있는 곳까지 기구를 잘 집어넣어서 힘든 과정을 거쳐서 재신경 치료를 완료합니다. 오른쪽 측절치도 1차 임시치아는 지금처럼 모양이 그렇게 이쁘게 나오진 않고요. 다음번 내원 때 신경 치료하느라고 뚫어놨던 구멍까지 다 메꿔서 레진 코어를 완료합니다. 이제 치아의 변색은 거의 없어졌어요. 일부 남아있는 저거는 충치는 아니고 약간의 남아있는 변색인데 저거는 제거하지 않아도 크라운의 변색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아서 충치는 아니고 그래서 저 상태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임시차 제작을 위한 본을 뜹니다. 그리고 환자분에게 3D 파일을 제공합니다. 이 파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대, 축소, 회전 다 가능합니다. 색이 두 가지가 있는데 파란색 색은 현재 안 이쁜 상태에서의 임시차 모양이고요. 황금색이 이번에 만든 디자인입니다. 환자분이 가운데 앞니 두 개의 대칭을 되게 중요시 여겨 크기가 같냐고 물어보셔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두 개 크기 같다는 것도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2차 임시차를 만들어서 입안에 껴봅니다. 굉장히 이뻐요. 임시차 끼운 상태에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환자분 반응이 이빨이 하얗게 되고 모양도 이쁜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제가 느꼈던 비대칭 문제 때문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분 사진을 보면 이게 눈동자 평행하게 찍은 사진이에요. 치아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양쪽 다. 양쪽 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치아는 이렇게 보시면 정 가운데 정중선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가운데 좀씩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가 약간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그냥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벌어져 있진 않아요. 벌어져 있으면 되게 안 예뻐 보여요. 그래서 가능한 환자분 치아를 만들 때 정중선 가운데를 기준으로 살짝 모여 있거나 수직이거나 그렇게 만드는데, 문제는 이 환자분의 크라운 치료를 하지 않은 치아가 이제 왼쪽 치아인데 그 치아가 가운데가 모여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공세를 만들 때 여기에 평행으로 치아를 만들어내니까 치아가 전부 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여가지고 좀 이상해 보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동자 평행 상태로 찍었을 때 한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잘 보면 턱 끝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사람이 대칭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되게 흔한데 지금 상태로도 별 문제 없는데 이왕 치료하시는 김에 저걸 좀 개선을 원하셨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치아가 뻗어져 있을 때 대칭으로 만들면 이렇게 같이 뻗어지게 만들어져. 이렇게 같이 뻗어져 있으면 치아 모양이 되게 이상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채새우 있잖아요. 그 부채 모양으로 치아가 이렇게 뻗어지면 굉장히 안 예쁘기 때문에 안 예쁜 걸 복제해서 대칭으로 만들 수는 없고, 그렇다고 얘랑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제시한 방법은 얘는 손댈 수 없으니까 그냥 두고 같이 기울어지는 거를 수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이 상태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뭐 교정을 하시면 더 개선시킬 수 있는데 곧 결혼을 앞둔 분이라 그럴 만한 시간은 없고, 제가 앞니 성형을 할 때는 4개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송곳니를 제외한 그 4개 정도는 같이 치료를 해야 어느 정도 대칭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모양 때문에 남은 치아 2개까지 추가로 삭제해서 크라운을 원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고 저도 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원래 하기로 한 2개 치아의 각도만 조금 수정해서 만들기로 합니다. 이때 역시 또 얼굴 전체가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그걸 기공소에 보냅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연결한 선하고 본인들이 만들어온 치아가 어떤 형상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공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레퍼런스 포인트, 참고점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참고점이 뭐냐면 앞니의 끄트머리 절단면 선입니다. 요 선. 치아가 지금처럼 기울어져 있으면 절단면선이 눈동자 연결하고 평행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진 선만 어느 정도 눈동자랑 평행으로 맞춰지면 그걸 기공소에서 보고서 치아 모양을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치아가 기울어지는 느낌을 좀 줄여서 그렇게 삭제해서 만들어 준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색조하고 기울어진 거를 기공소에 보내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변색이 100%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크라운 내부에도 저렇게 불투명한 부분을 만들어서 치아에 어두운 색조가 올라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펙 처치를 해줬고요. 크라운을 껴봅니다. 가운데 앞니의 잇몸은 붓기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최종 처치하고 나면 크라운의 움직임이 없어지면 좀 더 개선이 됩니다. 반대쪽에서 봤을 때 기존의 앞니 레진도 턱져 있었는데 그 턱져 있는 부분이 사라졌고 색깔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 전에 레진의 그 경계면이 되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훨씬 더 경계면도 눈에 안 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치아 삭제한 뒤의 모습입니다. 씹는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예전에 있던 인접 치아의 레진 턱 다 사라졌고 굉장히 깔끔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치아의 삭제한 형태도 경사 기울기가 과도하지 않게 적절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 도착을 합니다. 치료 요약입니다. 재신경 치료를 해서 앞니의 변색을 잡고 왼쪽에 중절치, 측절치 앞니 2개가 가운데로 모여있지 않고 바깥으로 뻗어져 있는 거를 대칭으로 만들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평형을 할 수도 없고, 이번에 만든 치아는 기울어지지 않고 수직인 형태로 바꿔서 상대적으로 비대칭의 요소를 최소화시켰습니다. 해당 환자분도 여기서 더 개선을 원하면 남아있는 치아 2개까지 더 추가로 삭제해서 치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서야 욕심을 버리고 여기서 만족할 수 있다고 저한테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사진입니다. 굉장히 이쁘게 잘 되었죠? 초진하고 비교해본 최종 사진입니다. 제 소감은 정말 이렇게 이해력이 높은 환자분도 이거를 이해시켜가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진행하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그냥 처음에 말씀하셨던 변색만 잡는 거면 한 달 이내에 해결이 되는데, 지금처럼 치아 모양까지 뭔가 치료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겨서 다음 단계에서 추가로 되는 게 있으면 비용도 그만큼 올라가고 다시 치료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 말씀드렸던 케이스입니다. 구독은 유튜브 투스맨과 인스타그램 투스맨 모두 함께 해주시면 인스타그램 투스맨에서도 만화가 치과 카툰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요. 감사합니다.